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걸스 플래닛 예고 방송으로서 이것도 그 프로듀스 그 48이 할 때 좀 많이 이야기가 됐었긴 하지만 아마 걸스 플래닛을 하면 또다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요. 제가 요 바로 전에도 그 한국과 일본의 프로듀스 방송을 좀 얘기하면서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 시스템과 일본의 성장형 아이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 심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이돌은 그 어린 나이에 연예인을 칭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해외에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10대 친구들이 나와서 주로 노래를 하고 뭐 연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그런 직업을 아이돌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실력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티스트와는 좀 분류가 되었었어요. 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곡을 만드는 뮤지션을 뜻하지만 나중에는 꼭 본인들이 곡을 만들지 않아도 어쨌든 실력적으로 뭔가 완성이 돼 있는 뮤지션들을 다 아티스트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이돌은 어리니까 너희들은 실력이 아직 완성돼 있지 않아, 그래서 그냥 너희 나이에서 잘하는 수준,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일본에서 아이돌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점차 진화를 해서 한때 하루프로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죠. 그때쯤 이제 한국에도 아이돌 시스템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한국의 1세대 아이돌 그리고 일본의 하루프로는 컨셉은 비슷했어요. 팀 안에 각자 멤버별로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요. 노래하는 친구, 뭐 춤추는 친구, 랩하는 친구, 비주얼 담당, 뭐 MC, 뭐 연기, 뭐 이런 식으로 담당이 있어서 그 각자 맡은 담당을 잘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1세대 아이돌들은 H.O.T, 잭스키스, S.E.S, 핑클 이런 팀들은 그렇게 각자 멤버별로 분담이 돼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1세대 아이돌들에게는 그런 실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래를 담당하는 친구들은 노래를 잘했는데 그 아닌 멤버들은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가수인데 노래를 하는 직업인데 노래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뭐 아이돌이니까 어린 친구들이니까 너그럽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과 한국도 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두 나라 다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일본이 버블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게 여파가 지속되면서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었죠. 하루프로가 한 시대를 끝낼 때쯤엔 사람들이 점차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프리타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이쁘고 재능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거기에 돈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을 잘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이제 아이돌들에게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니까 이때 나온 게 아키모토 야스시님이 AKB48 48 시스템을 들고 나온 거죠. 이게 성장형 시스템인데 이게 뭐였냐면은 너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니까 그럼 아주 평범한 친구들을 대비시켜서 스타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실제로 그 PD인 아키모토님이 반에서 제일 이쁜 친구들도 아니고 반에서 한 세네 번째로 귀여운 친구들을 멤버로 뽑았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니고 반에서면은 전국에 엄청 많은 학교가 있고 거기서 반도 엄청 많은데 거기서도 1위가 아니라 세네 번째라고 하면은 사실 좀 평범한 친구들인 거죠. 그런 친구들 중에서 뭔가 스타가 될 자질이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을 뽑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AKB도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AKB가 데뷔를 해서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멤버들 수보다 적은 관객들이 왔었다고 하죠. 왜냐면 그렇게 귀엽지도 않고 뭐 노래도 할 줄 모르고 춤도 못 추는 친구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걸 돈 주고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적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유명하게 됐냐면 결국 굉장히 평범한 친구들, 어떻게 보면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 또는 내 뭐 동생, 내 친구 같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뭐 특별할 거 없는, 예전 같았으면 연예인이 될 수 없고 방송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친구들이 나와서 무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춤도 출 줄 모르죠. 노래도 할 줄 모르죠. 얼굴이 이쁘지도 않으니까 자신감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그냥 노력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뭔가 감정이입이 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내 모습 같고, 내 옛날 모습 같고, 내가 아는 동생 모습 같고, 내 친동생 같고. 이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전의 배우나 뛰어난 가수를 동경하면서 응원했을 때와는 다르게 진짜 마음 깊이 공감을 하면서 응원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투영해서 저 친구가 마치 나 대신 나의 꿈을 이뤄주길 바라고, 저런 평범한 친구가 성공해서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자신감을 가질 것 같고, 남 같지가 않은 거죠. 연예인 같지가 않고 진짜 내 가족 같고 내 친구 같고, 이런 아주 강한 유대감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늘어나면서 결국 AKB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이게 성장형 아이돌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와 노래를 진짜 잘해, 아니면 정말 이뻐, 와 춤을 잘 춰, 노래가 좋아, 이렇게 생각해서 팬이 되는 것보다 이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과정을 공감하면서 팬이 된 사람들은 뭔가 진짜 이 멤버들과의 추억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저 친구의 성장을 내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 힘든 강한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코어 팬이 생기는 거죠, 성장형 아이돌은. 그래서 일본의 기존 아이돌 시스템을 다 무찌르고 이 AKB48이 성공해서 지점을 늘리면서 48 제국을 만들었고,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성장형 아이돌인데 얼굴만 좀 더 귀여운 친구들을 뽑아서 이제 노기자카 46이 됐고, 거기서 완전 아이돌스럽지 않은 철학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케야키 자카까지 성공을 하게 된 거였죠. 이 시스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은 왜 저런 아이돌들이 인기 있지? 라고 이제 외국 사람들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한국도 비슷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IMF 사건인데요. IMF는 한국의 이제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전반을 아예 바꿔버린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IMF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한국은 문화에 대한 그 소비 패턴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세대별로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음악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됐었는데, IMF 땅 한번 터지고 나서 문화에 대한 소비가 싹 줄어버리니까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음악에 투자하는 사람들,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됐어요. 그때 마침 해결책이 나온 게 보아의 일본 진출이었고, 해외로 진출해야겠다. 한국은 시장이 너무 쪼그라들었고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느니 해외로 진출해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라고 노선이 완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의 나이 많은 중후한 음악이 소비가 되기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어느 나라나 어쨌든 소비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10대와 20대가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대, 20대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아이돌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도 경제 문제, 한국도 경제 문제 때문에 아이돌 시스템이 변하게 된 건데, 한국은 이게 내수 시장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려다 보니까, 제가 자주 말했지만 어떤 나라에서 이 아이돌을 좋아해 줄지 모르니까 다양한 나라에 일단 진출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라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일단 모두 다 잘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노래도 잘해, 이뻐야 돼, 잘생겨야 돼, 춤도 잘 춰야 돼, 랩도 잘해야 돼. 일단 실력이 잘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 선호하는 스타일은 달라도 쫓겨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음악 투자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IMF 이후에 전부 아이돌, 그리고 엄청나게 모든 걸 잘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은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트레이닝 시스템이 축적돼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많이 결과가 달라진 거죠.